챗GPT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북클럽에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형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의 그 두 번째 판에서는 모형이 빠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타이드 모델즈가 타이드버스하고 다른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생태계잖아요. 패키지 그룹이다 보니까 타이드버스에서 아마 여기 이제 다루기에는 좀 너무 이제 그 커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여기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뭐 통계학에서 시작했다 그러면은 뭐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뭐 기술 통계 분석하고 가설 검증하고 시각화하고 회귀 분석으로 모형해서 이제 검증해 주고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만들어서 하는 게 그 전반적인 그 과정인데 아쉽게도 이제 저기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두 번째 버전에서 그게 빠져 가지고 여기에서는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첫 번째 그 책에 관련돼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 그 기능을 좀 여기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그 하델 위켐이 얘기하는 게 조지 박스 박사님의 명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도 틀렸지만 어떤 분들은 유용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델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박사님 말이 계속 이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조지 박스 박사님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의 모델에 관련되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소시적에 그 아주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이제 통계학 배울 때 회귀 분석 관련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 놓은 거고요. 사실은 그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책 첫 번째 책에서 모델 관련돼서는 이제 가장 좋은 게 그 매니 모델즈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헤들 위켐이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었을 때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 시군 인구 증가라고 하는 요 사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도 한번 돌려 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 부분이다.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하고는 결이 다르지만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이제 그 EDA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이제 모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회귀 분석 시작했었던 게 리그레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갤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데이터는 이제 그 히스트 패키지가 이제 히스트 데이터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 갤턴 패밀리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gg플러스로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관계가 돼서 그 기울기가 이제 1보다 작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별을 달리해서 이제 그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매트릭스죠. 그 선형 대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회계 계수를 추정해서 이렇게 그 풀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solv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런 형태로 이제 풀게 되면은 회계 계수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 모형 LM 리니어 모델 가지고서 Y하고 X를 지정한 다음에 코에피션트 값만 뽑아 놓으면은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간의 수공업 모형 개발이라고 좀 했었는데 제가 그 일단 통계학도 했었지만은 전공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 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통계학만 했던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형을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그 가내수공 형태로 이제 손이 많이 가게 이렇게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자동차라든가 이런 형태로 다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모형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형 모의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다시 이제 그 어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함수식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형을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 적합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형인지 잘 모르니까, 이게 사실은 뭐 2차원이니까 이렇게 저희가 뭐 대충 2차 함수로 피팅하면 된다라고 보이지만은, 다차원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모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선형회귀 모형을 가지고서 적합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저희가 좋아하는 R스퀘어 값 0.93 이렇게 나와서 잘 나오죠. 이것도 높은 값으로 나오는데, 잔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커버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적합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통계학 수업 받을 때는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백색 잡음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이런 이제 명확한 패턴이 보이다 보니까 다시 적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 폴리노미얼의 2차항을 좀 추가해서 이렇게 피팅을 하게 되면은 R스퀘어 값이 지금 0.998까지 올라갔죠. 99까지 올라갔고, 피팅됐던 라인도 예쁘게 나오고, 모형에서 이제 그 뽑아낸 잔차를 보게 돼도 이게 어떤 그 패턴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잘 적합했었던 모델로 나온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제 그 R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오기 전에 SAS라든가 SPSS 패키지를 가지고서 공부했을 때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모형을 이제 만들어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정리를 좀 하진 않았는데, 이게 그 통계 모델이 사실 이제 머신러닝 것 자체가 리그레션에서부터 출발한 거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통계 모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은 그러는 건데, 사실 실무에서는 리그레션 모델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사실 굉장히 다양한 그 모델들이 들어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어떤 것도 이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확률 분포를 저희가 지금은 이제 가우지안을 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항 분포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은 다항 분포해서 뭐 선에게 이제 범주를 갖는 그 모형을 이제 그 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 뭐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 같은 일반화 선형 모델을 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함수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게 적합을 시킬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 적합을 시킬 때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그 최적의 값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오차는 어떻게 측정을 해서 최종 모형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오캄즈 레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프린서플 오브 파지넘이라 해서 간결성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할 때 이제 표지 편향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개발자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좀 선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편향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래서 저런 부분을 다 고려한 다음에 이제 그 모형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형을 개발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형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래 보게 되면 포뮬러 문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문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하기가 갖는 의미, 그다음에 교호작용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값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R 포뮬러 구문이라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이제 오버피팅 관련돼서 이제 하나 예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샘플 데이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다항식을 적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수를 0차, 1차부터 시작해서 10차 항까지 이제 앞쪽에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이제 적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적합한 코드를 이렇게 새로 짰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와 같은 이제 2차 함수 데이터죠. 그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1차부터 시작해서 10차까지 이제 이걸 달리해가지고 모형을 피팅을 시켜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5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1차부터 해서 10차까지 RMSE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지지 플러스로 시각화한 거고, 여기 이제 2차를 얘기를 한 거죠. 보게 되면은 1차일 때는 이제 5차가 RMSE 5차가 큰데 2차부터 뚝 떨어진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5차가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차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데이터가 2차 함수에서 제너레이션 된 이제 모의 데이터인 거고, 당연히 이제 2차가 이제 적합이 됐었을 때 가장 강건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수를 높이면은 5차는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과적합의 그 오류가 되는 거고, 앞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그 프린시플 오브 파즈만 오캄즈 레저에 이제 반하는 사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 이제 그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그 map2 함수를 써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gg플러스로 시각화했다. 이 부분만 좀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매니 모델즈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겟마인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헤들리캠도 매니 모델즈 관련되는 이제 예제를 알파 데이터 사이언스 첫 번째 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국가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연도를 이제 x 값으로 놓고 y를 이제 기대 수명으로 놨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게 말해서 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과학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발전되면서 당연히 기대 수명은 다들 늘어날 걸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국가 중에서 그렇지 않는 국가를 찾아내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도 이제 수십 개의 이제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더 많고, 아프리카도 많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많은데, 그 나라들한테 어떻게 다 이 회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국가들을 찾아낼 거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매니 모델의 가장 좋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 모형이잖아요. 그걸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컨트리 모델이라고 이제 하나 이름을 지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 바이 네스트 그래가지고, 이게 리스트 칼럼이라고 하는 아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다음으로 이제 만든 이제 자료 구조잖아요. 티블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이죠. 어쩌면 리스트 칼럼 자료 구조를 갖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뜯어보게 되면 각 나라마다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컨트리 모델을 이제 적합을 시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회귀 모형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라가 뭐 100개다 그러면 100개의 선형 회귀 모형이 이제 여기 연도별로 해서 라이프 기대 수명에 대한 회귀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브롬이라는 패키지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모형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형을 할 때 여기 모형의 성능 지표를 뽑아내는 함수가 저기 브롬의 글랜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뽑아내면은 그 중에서 이제 R 스퀘어 값을 또 여기서 뽑아내게 되죠. 그래서 자료 구조를 보시면은 앞쪽에 저희가 여기 있구나. 여기 그룹 바이에서 네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루안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기대 수명하고 연도별 기대 수명하고 뭐 다른 이제 뭐 GDP라든가 이런 1인당 GDP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값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전체 나라 142개국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귀 분석. 그래서 여기 객체가 LM이라고 하는 회귀식을 갖고 있는 객체로 이제 리스트 객체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모델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 모델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성능 값들이 여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서 R스퀘어뿐만 아니라 어저스트 R스퀘어라든가 뭐 에러라든가 뭐 AIC, BIC 뭐 이런 이제 통계량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맵팁을 해서 그 중에서 R스퀘어 값만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R스퀘어 값이 낮은 걸로 이제 그 정렬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2개 국가 중에 연도가 올라갔었을 때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국가들을 이제 찾아내는 일을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럼 이 R스퀘어 값이 낮은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 이것을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가서 여기 이제 그 R스퀘어가 많은 나라 5개, 그다음에 R스퀘어가 작은 나라 5개를 뽑아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제 이걸 시각화를 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지 플러스로 보면은 연도가 1950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2000년대까지 뭐 기대 수명이 다들 늘어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늘어났는데, 그렇지 않는 국가들은 이제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든 다음에 든 생각이,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선진국이든지 그 개발도상국이든지 이제 어떤 나라든지 간에 142개국인가 대부분 다 이렇게 뭐 기술이 발전하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대부분 다 올라가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진국이니까 높은 데서 기대 수명이 원래 높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계속 좋아지니까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파키스탄이나 모리타니아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좀 후진국이었었는데, 개발도상국이었었는데 과학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받아서 기대 수명이 다른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루안다,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스와질랜드 이런 나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대 수명이 올라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대 수명이 퍽 꺼진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뭐 경제 위기를 겪었든 아니면 내전을 겪었던 뭐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었던 게 이런 이제 그 데이터 회귀 모형을 매니 모델즈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간단한 모델, 회귀 모형이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이걸 가지고서 뭐 복잡하고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그러니까 요 뒤쪽에 시군 인구 증가가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3, 4년 전에 제가 만든 건데, 그거 보시면은 이제 그 다른 부분, 유사하게 뭐 공정을 달리하든 공장을 달리하든 시도를 달리하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 가지고서 특징들을 좀, 이런 회계 모형을 이제 적용을 시켜가지고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변수 식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를 어떤 블로그 하시는 분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썼었던 그런 내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했었던 시군 그 인구 증가 사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은, 통계청에서 이제 그 코시스에서 2005년부터 2016년도 인구 변동 데이터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앞쪽에 이제 그 뭐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한 건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166개의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변동이 많은 이제 시군을 찾아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한번 전체 시군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인구가 많이 늘거나 줄었던 이런 그 시군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겟마인더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서 팁을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정 계수 값이 이제 높은 기준, 낮은 기준. 낮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60년대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출생자 수도 많고 해가지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잘 맞는 곳도 있지만은 여기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시군도 좀 많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R스퀘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성장하는 시군을 찾아본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나중에 좀 손을 봐야 되는데 오늘 급하게 이거 잘 준비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했었던 거는 동일한 데이터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5년부터 2016년을 보게 되면 나주수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인구가 팍 줄었다가 갑자기 쭉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R-스퀘어 값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인구 변동이 굉장히 큰 거고 그 밑에 있는 시구는 연도별로 인구가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해가지고 좀 아파트라든가 집을 사가지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 곳이 이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인구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6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고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 자체를 단순한 그 회귀 모형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돌리고 거기서 나온 이제 특성값, 뭐 R-스퀘어 값이든 AIC든 이제 무슨 이제 통계값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매니 모델즈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저희가 좀 다뤘잖아요. 거기에 PURR이라고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하고 결합을 해서 PURR에서는 주로 이제 맵 함수를 가지고서 그 어플라이어 계열의 그 이제 데이터 모니피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걸로 이제 그 모델 리니어 모델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커스텀 이제 모델인지 가지고 그걸 두 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디플라이어에 있는 그 동사들을 이용을 해서 유용한 특성 값을 이제 저희가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이 매니 모델즈에서 좀 꼭 배워두면 좋을 걸 생각이 되는 거고 요게 그 알파 데이터 책에서 그렇게 빠진 게 좀 아쉬워가지고 요 내용을 좀 다루게 됐습니다.